테무가 요즘 아주 핫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상원 의원 톰 코트는 테무를 틱톡처럼 미국에서 금지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4월 15일 톰 코튼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테무는 덤핑 위조 강제노동 상품의 파이프라인이고 미국에서의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테무를 금지하자고 주장합니다. 틱톡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한 미국의 정치권 일부에서 테무를 금지하자는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사람이든 회사든 근본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테무라는 회사의 근본을 한번 살펴보면 테무는 중국 전자상거래 회사 핀두어더에서 세계 시장을 노리고 만든 자회사입니다. 핀두어더는 중국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알리바바의 후발주자로 시작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성공의 전략은 중국의 저소득 지역에 집중했고 친구와 가족을 모아서 구입할 때 큰 폭의 할인을 제공하고 게임화를 통해서 이용자를 끌어모으고 이용자들이 앱에 더 오래 머물게 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초부터 중국 내의 다수의 보안 전문가들이 핀두어더에 대한 사이버 보안 위협을 경고합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카스퍼스키랩,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도 같은 내용을 경고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 악성 코드는 핀두어더의 안드로이드 앱이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얻어서 위챗과 같은 채팅 앱의 대화 내역을 훔쳐보고 알리익스프레스나 중국 틱톡인 더우인 같은 다른 앱에서 데이터를 훔쳐보고 핀두어더의 삭제를 막는 악성 코드였습니다. 이 악성 코드의 목적은 안드로이드에서 핀두어더 앱이 정해진 앱의 권한을 넘어서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핀두어더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023년 3월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핀두어더의 앱을 정지시켰고 안드로이드에서 핀두어더를 기동할 수 없도록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핀두어더는 2020년부터 100명 규모의 팀을 구성해서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악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개시했습니다. 핀두어더의 악성 코드는 시골 지역과 작은 도시에 있는 이용자들을 목표로 했고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는 피했습니다. 이렇게 대도시를 피한 것은 이 악성 코드가 발각될 위험을 줄인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이런 악성 코드가 발견되고 구글 플레이에서 핀두어더 앱이 내려가고 나서 핀두어더는 앱 개발자들을 비난하면서 이들을 즉시 해고했습니다. 물론 이건 보여주기식 연극이고 이 사건으로 해고된 개발자들은 대부분 테무로 직장을 옮겼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테무라는 앱이 모 회사인 핀두어더 앱처럼 이런 악성 코드 같은 행동을 한다는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테무의 모 회사 핀두어더의 좋지 않은 평판과 과도한 데이터 수집 관행은 이미 한번 보여주었고 충분히 다시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겁니다. 테무가 성공하게 된 이유에는 싼 가격, 무리할 정도로 보이는 홍보, 그리고 무료 배송 등이 있습니다. 테무의 싼 가격의 비밀 중에 하나는 중국 공장과 최종 소비자 사이에 있던 중간 상인들을 배제한 점입니다. 기존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에서는 중국 공장이 직접 아마존이나 쿠팡에 납품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고 중국인이나 외국 중간 상인들이 중국 공장과 계약하여 현지 국가의 언어를 사용해서 상품을 쇼핑몰에 올리고 중간에서 이윤을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대체로 중국 공장들은 한국어나 영어를 모르고 현지 법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틈을 메운 것이 이 중간 상인들이죠. 한국에서 한때 유행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미국에서 유행한 드롭시핑 같은 것들이 이런 중간상들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 가면 싼 물건들이 우리나라 쇼핑몰에서 보면은 비싼 가격에 폭리를 취하고 있는 상품들이 다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이에 반해 테무는 쇼핑몰과 공장이 계약을 합니다. 납품업자인 공장들은 테무에 납품만 하면 되고 그 이후에 번역, 배송, 광고 같은 부분은 테무가 다 처리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입점 방식입니다. 테무는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의 카테고리별로 입찰을 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납품업자가 그 카테고리 최상단에 노출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테무가 지속적으로 납품업자에게 가격을 인하하도록 압박하고 이를 거부하면은 다른 상품을 노출시킵니다. 이런 가격이나 압박은 낮은 가격이 유지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납품업자들은 이윤이 낮아서 품질 나락으로 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국 내 납품업자들은 테무의 갑질과 가격 후려치기 때문에 테무에서 철수하는 경우도 상당히 되고, 또 일부의 중국 납품업자들은 아예 테무에 대해서 시위에 나서고, 또 일부는 아예 입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테무가 바이럴을 타면서 여기저기서 테무에 대한 컨텐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틱톡이나 쇼츠에서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테무광을 하거나 테무를 언급하는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테무를 개구 소재나 컨텐츠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부류는 테무가 주는 광고비가 달달하기 때문이죠. 테무는 인플루언서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최대 10만 달러 한도에서 신규 고객 레퍼럴의 20%를 커미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렇게 인플루언서를 대규모로 투입하는 경우에는 품질이 별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거부감이 들기는 합니다. 한편으로 테무는 대규모 광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런 광고들을 뿌리고 있죠. 그런데 역시나 중국 회사라서 그런지 광고의 센스라든지 테이스트가 비적의검 같은 중국 양산형 게임 광고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 슈퍼볼 광고는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멋진 구호를 사용하면서 잘 만든 광고를 보여줍니다. 테무 마케팅의 다른 특징은 게임화와 레퍼럴입니다. 테무는 크레딧이나 선물을 주는 미니게임들이 있습니다. 이 게임들은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테무로 초대하게 해서 테무의 이용자 수를 늘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다단계식 사람 모으기와 같습니다. 게임의 보상을 당근으로 제공해서 기존 이용자들을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이 게임에서 약속한 보상을 얻기 위해서 기존 이용자는 테무에 더 자주 접속하게 합니다. 이런 게임들이 미션 처음에는 그냥 하루 한두 번 게임만 하다가 나중에는 하루에 몇 번씩 접속하게 하고, 심지어는 테무 쇼핑 목록을 보게 하는 미션까지 나옵니다. 이런 미니게임을 넣는 것은 이미 모회사 앱인 핀도어도에서 한번 성공을 거둔 검증된 방식입니다. 인간의 도파민 보상 구조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앱에 머물게 하는 테무의 게임 구조는 가챠 게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테무는 중국 밖 해외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내부자에 따르면 테무는 주문당 30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고, 초상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테무의 연간 손실은 42억에서 67억 인민폐, 한화 약 7,900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사업자가 초기에 대규모 손실을 보면서 현금을 불태우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는 사업 방식입니다. 이미 아마존과 쿠팡이 이 방식을 통해서 지금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습니다. 테무도 이런 방식을 채택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시장을 한번 차지한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가격을 올립니다. 하지만 돈을 불태운다고 다 흥하는 건 아니죠. 대규모로 광고비를 펑펑 쓰던 위시닷컴은 성공하지 못하고 시원하게 망했습니다. 테무의 짝퉁 문제와 품질 문제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싼 가격에 지르는 상품의 퀄리티를 예측할 수 없고, 이것 때문에 쇼핑하는 게 랜덤 뽑기, 랜덤 가차로 느끼게 합니다. 이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짝하던 테무 붐이 식고 테무에 대한 피로감이 쌓였는지 한국에서는 이용자가 감소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테무가 위시처럼 퍼주기만 하다 망할지, 아니면 미국 정치권이 나서서 틱톡처럼 금지를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가 오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